안녕하세요.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예제 소스를 소개할 요원상입니다. 예제 소스는 예제 2-1에서 2-11까지를 설명하고요. 그 중간에 2-2는 2-1이랑 유사한 부분이 많고 2-10은 2-3이랑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예제 2-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씩 추가를 나아가겠습니다. 2-1. 네. 예제 2-1은 단순히 저장된 이미지를 읽고 화면에 출력해보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선 오픈CV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CV 관련 헤더를 인클루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문이 있고요. 오픈CV에서는 이 오픈CV 맷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매트릭스 형태의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에 이미지 리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로드를 할 거고 만약에 이 소스가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비어있다면 비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읽었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이 어떤 이름을 가지도록 하는 윈도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저희가 로드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show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윈도우에다가 그리고 이 named 윈도우 이 윈도우를 만들 때 옵션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데요. 디폴트 값으로는 이 이미지에 딱 맞게 윈도우가 설정되는 옵션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미지와 윈도우 크기가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잠깐 나왔다가 종료되면 안 되기 때문에 wait 키라는 함수를 통해서 제가 별도의 입력이 있을 때까지 이 부분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별도의 키 입력을 주면 윈도우가 파괴되고 이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되는 그런 로직입니다. 여기서 named 윈도우는 별도로 쓰지 않아도 이 이미지 쇼에서 만약 이 윈도우를 찾지 못했다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생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디스트로이 윈도우도 어차피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소스 보시기 편하게 이 다음 예제부터는 생략하도록 할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다 추가를 할 거고요. 이제 이 인자를 주어야 되는데 인자는 저번 동영상에서 인자 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는 샘플 데이터에 나비 butterfly.jpg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됐다면 이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example 2-1이라는 윈도우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이 버터플라이라는 사진이 띄워지고요. 그리고 이 윈도우는 이 사진과 똑같은 사이즈의 이 윈도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키 입력을 하나 주게 되면 이 웨이트 키에서 기다리던 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윈도우가 삭제가 되고 리턴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예제 2-1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3을 해보겠습니다. 네,
2-3은 2-1에서는 이미지를 읽고 보여주는 걸 했는데 2-3에서는 비디오 파일을 읽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비디오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비디오 캡처라는 이 구조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디오를 쉽게 읽고 이 비디오의 정보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구조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캡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오픈, 제가 동영상을 오픈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오픈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면 비정상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서 이미지를 하나하나 가지고 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동영상은 단순히 이미지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일정 시간마다 화면에 보여주게 되면 그게 비디오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비디오의 한 프레임을 가져와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캡처해서 프레임으로 이 인풋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고, 만약에 이 프레임이 비어 있다면은 여기서 오픈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의 끝부분에 도달했을 때가 되겠죠. 그때 이 반복하는 작업을 멈추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이렇게 하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에 하나 읽은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웨이트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무 키 입력이나 들어왔을 때 종료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웨이트키 함수는 매개 변수로 숫자를 입력받는데요. 여기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숫자 밀리세컨드만큼 기다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000 나누기 30을 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1000ms 1초입니다. 1초를 30으로 나눈 시간만큼 기다리겠다. 즉 1초에 30번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30을 많이 쓰는데요. 이 1초에 30번 보여준다는 거는 FPS라고 합니다. 30fps라고 하는데 프레임 퍼 세컨드, 즉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걸 뜻합니다. 30프레임은 저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연속적인 이미지가 연속적인 이미지가 동영상처럼 부드럽게 동영상처럼 인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이 개수입니다. 30장. 그래서 저희는 30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예제 2-3도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오픈할 때 비디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진을 넣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을 넣으시면 움직이는 이 윈도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넣으시는 게 좋겠죠. 네, 동영상을 저는 vtest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넣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빌드를 해보면 지금 동영상을 읽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디오의 끝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제가 키 입력을 아무거나 눌렀을 때 그때는 종료되게 됩니다. 키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예제 2-3도 이렇게 해서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제 2-4입니다. 네, 예제 2-4는 2-3에서 한 것처럼 동영상에 관련된 것인데요. 동영상 비디오 파일을 재생할 때 보통 동영상 플레이어는 멈추는 기능과 재생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트랙바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과 이렇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3과 비슷하지만 이제 몇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트랙바를 추가해 볼 건데요. 트랙바를 추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트랙바가 옮겨졌을 때 이 트랙바의 위치를 화면의 동영상이 이 매칭이 되도록 바꿔주는 것과 저희가 재생을 할 때 이 움직이는 부분에 맞춰서 트랙바가 같이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동기화되는 것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열고 만약에 열지 못했다면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 2-3과 동일한 이 코드인데요. 여기서 트랙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랙바를 추가하기 위한 함수는 create 트랙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트랙바 네임, 두 번째는 윈도우 네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지션 밸류, 처음에 어떤 포지션 할 것인가, 그리고 포지션이 변경되었을 때 설정해 줄 위치,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트랙바의 설정 단계, 카운트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 트랙바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해주는 콜백 함수를 하나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콜백 함수를 실행할 때 직접 유저가 커스텀하게 그 콜백 함수에 던져줄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갖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그 콜백 함수와 유저 데이터 부분은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데피니션으로 가보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트랙바라는 것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는 이 트랙바를 부른 이름, 저는 포지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example 2-4,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값을 지정하고 여기서 동기화되는 포지션 밸류 슬라이더 포지션 해서 만들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영상의 프레임 개수와 똑같이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캡처해서 이렇게 어떤 프로퍼티의 정보를 얻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프레임 카운트, 즉 프레임 개수를 얻어와서 이 카운트 개수와 맞춰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콜백 함수. 저는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 싱크 윈도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없는 게 싱크 윈도우라는 함수가 없죠. 그리고 아직 이 create 트랙바에게 줄 윈도우 정보도 없습니다. 여기서 윈도우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싱크 윈도우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싱크 윈도우. 이 콜백 함수의 시그니처는 4개 변수로 첫 번째는 int, 그리고 두 번째는 void 포인터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유저 데이터를 이 4개 변수로 넘기지 않고 저는 전역 변수로 해서 이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름은 붙여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void를 리턴하는 이런 시그니처의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람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함수를 빼시거나 아니면 C++의 버전이 부족해서 람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람다를 사용하지 못하시면 밖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싱크 윈도우 그래서 int void 포인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아래에 람다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콜백 함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트랙바가 이렇게 클릭이 돼서 어떤 부분이 지정이 됐을 때 그 포지션을 다음 재생 부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만약에 싱글 모드, 즉 멈추어 있는 모드였으면 이 트랙바가 지정이 됐을 때 그 지정된 하나의 프레임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람다 함수, 함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캡처 객체를 밖으로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캡처 set이라는 함수로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있고요. 다음 재생 시점을 바꾸겠습니다. 포지션 프레임스. 다음 재생 시점을 포지션 이렇게 해서 바꾸고요. 만약에 얘가 싱글 모드 멈추어 있는 상태라면 스탑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스탑 모드라면 윈도우가 아니라 윈도우에 하나의 화면을 가져와서 보여주라, 이런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스탑 모드인지의 여부와 가져와서 보여줘 라는 거에 대한 이 변수입니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로 이제 스탑 모드인가 는 처음에는 true로 하겠고요. 그리고 과연 하나의 화면을 가져와서 보여줬는가 안 보여줬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싱크라고 만들겠습니다. 보여줬는가 안 보여줬는가.
그래서 여기서 is 스탑인가, 만약 스탑이라면 싱크를 false로 바꾸면 이후에 이 조건을 검사하고 스탑 모드인데 싱크 되었어 이러면 그래 그러면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고 기다리겠어, 이런 동작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 반복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탑 모드가 아니면 그냥 계속 평소에 하던 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스탑 모드가 아니라면 그냥 계속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탑 모드라면 그래서 싱크가 되었는가, 스탑 모드인데 싱크가 안 돼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었고요. 스탑 모드인데 싱크가 안 돼 있다. 그럼 들어갔을 때 그러면 싱크를 true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true로 바꿔주면 이제 스탑이 될 때 이렇게 true로 바꿔주면 이 다음에 루프를 돌아서 다시 이 if 문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불러오는 이미지 프레임을 불러오는 것을 멈출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네. 그리고 하던 대로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재생이 될 때 트랙바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게 보통 동영상 플레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재생이 될 때 트랙바도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랙바 위치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 재생이 되면서 트랙바 위치도 함께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비어있는지를 보고요. set 트랙바 포즈, 이 트랙바의 포지션을 설정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지션 그리고 윈도우, 어느 윈도우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다음에는 캡처해서 포즈 프레임스, 현재 프레임의 포지션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재생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겠죠, 포지션이. 그것을 트랙바에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면 영상이 움직이면 트랙바도 같이 움직이고, 트랙바를 지정하면 그 위치에 맞는 시작 지점이 재설정돼서 다음 시작 포인트가 그 트랙바의 그 포인트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매끄러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웨이트 키는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웨이트 키가 전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빼고요. 그리고 싱글 모드, 멈춰 있는 건지 재생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키를 받아서 해당 키 값을 검사함으로써 그 동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27은 ESC 키를 말하는 거고요. 27이라면 브레이크, 만약에 키가 저는 스탑 S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탑이라면 이제 스탑을 true로 놓겠다. 그리고 키가 R이라면 이제 스탑을 false로 놓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빌드 타겟을 2-3을 해제를 하고 네, 동영상이 지금 나왔고요. 동영상의 시작 지점인데 여기서 R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재생이 잘 되죠. 재생이 되면서 포지션의 트랙바도 위치가 계속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칸씩 여기서 불러오면 이것을 현재 포지션을 얻어와서 트랙바에 반영하고 얻어와서 반영하고 그래서 마치 두 개가 완벽히 동기화되어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고요. 싱글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멈춰 있고 만약에 트랙바를 제가 마우스로 임의로 움직인다면 이 포지션을 콜백 함수가 얻어와서 이 비디오에 이 포지션을 나중에 싱크를 해줘 이렇게 해서 다음 시작 지점에서 하나의 프레임만 가지고 와서 현재 위치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재생 모드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제 2-4도 이렇게 해서 끝마치고요. ESC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2-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는 이미지를 로드하고 화면에 출력하기 전에 부드럽게 이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비전 작업에서 이 필터를 적용하는 작업이 많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블러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우시안 블러가 있습니다. 이 가우시안 블러는 가우시안 분포를 이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픽셀 주변 화소들과의 차이를 줄여줍니다. 줄여줌으로써 좀 더 화면이 부드럽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블러 효과가 적용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가우시안 블러라고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한 블러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이 이미지 처리 함수들은 첫 번째로 인풋 이미지를 받고 두 번째로는 아웃풋이 될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함수 특성에 맞는 파라미터들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스, 이 원본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된 결과가 저장될 이 빈 블러 매트릭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가우시안 블러에 맞는 매개 변수들 그리고 이 블러를 한 번만 하지 않고 두 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미지 쇼 2-5 소스 그리고 블러
이렇게 해서 5번째 예제 코드도 다 작성이 됐는데요. 이 가우시안 블러의 이 매개 변수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블러는 어떤 커널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커널의 사이즈입니다. 커널의 사이즈인데요. 매트릭스 형태인데 이 5x5 사이즈에 있는 영역들이 모두 이 가운데 5x5의 정가운데 있는 하나의 픽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블러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5x5로 했는데 이 가로와 세로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단 이제 이 크기가 홀수여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으로 하셔도 되고 1로 하셔도 괜찮고 9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로 달라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매개 변수는 이 x방향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 편차를 아시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될 건데요. 이거 x방향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는 y방향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중앙에 가중치가 편향되게 되고 크면 클수록 가중치가 골고루 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이 원본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블러가 2번 된 이미지인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 첫 번째는 약간 노이즈도 조금 있고 조금 더 샤프한 이미지라고 하면 두 번째 거는 노이즈는 거의 없어 보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오히려 이미지가 조금 좀 흐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2-6은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가 절반씩인 새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구현한 함수가 피라미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로와 세로가 절반인 새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픽셀마다 한 번에 샘플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운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픽셀과 픽셀 사이의 편차치가 다운 샘플링 전보다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픽셀이 손실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높은 주파수, 즉 고주파라고 하는데 고주파 통과 필터인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서 주파수를 대체로 낮추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하진 않고요. 이 피라미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절반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피라미드
이렇게 피라미드 다운 함수에 첫 번째로는 입력, 두 번째로는 출력 이미지를 넣고 비교를 위해서 피라미드 다운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사이즈가 가로 4분의 1, 가로 2분의 1, 세로 2분의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되었고요. 이 피라미드 다운 함수는 내부적으로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우시안 블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간단한 기능도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6을 마치고 2-7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7은 이미지에서 엣지를 검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엣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대개는 물체의 테두리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물체 사이의 경계, 물체의 테두리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케니 엣지 검출기라는 것인데요. 케니 엣지 검출기는 존 F 케니에 의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케니 엣지 검출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986년에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 엣지 검출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빈번히 사용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물을 구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명도만을 가지는 이미지로 변경해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명도만을 가지는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함수는 convert color라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컬러 스페이스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원소스로 하고 두 번째는 그레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컬러 코드인데요. 저는 BGR 즉 RGB 모델이죠. RGB 모델에서 to 그레이 스케일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컬러 영상이 흑백 영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케니 엣지 검출을 하는데 그레이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고 케니를 결과로 넣고 이 케니 엣지 검출에 관련된 매개 변수들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엣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 케니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괜히 엣지 검출 알고리즘을 몰라도 이 함수 하나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지만 나중에 설명하는 이 내용을 원리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드를 해보고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이것은 제가 흑백 영상 그레이스케일화 한 거고요. 여기서 뭔가 엣지가 테두리가 될 만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 나비의 테두리부터 작게는 이 나방 안에 있는 흑백 무늬,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잎사귀 줄기에 이 이런 것까지 다 검출이 되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키를 하나 눌러서 종료를 하고 2-7에 마치고 2-8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입니다. 2-8은 다운샘플링과 케니 엣지 검출기를 함께 사용한 예제입니다. 앞에서 케니 엣지 검출과 다운샘플링을 모두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드를 작성해보고 한번 빌드를 해보고 예상되는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조합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 작성이 끝났고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작은 나방의 테두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네. 여기서 피라미드 다운을 2번 네, 이렇게 하면 나방의 사이즈는 16분의 1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아진 나방의 테두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가 더 작아질 수 없어서 여백이 조금 생겼는데 이 정도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8을 마치고요. 2-9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는 이미지를 읽고 특정 위치의 픽셀을 읽고 또 쓰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를 읽는 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지 특정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쓰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픽셀을 읽어올 건데요. 이미지 소스에서 lc라는 함수를 통해서 특정 위치의 값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픽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자료형은 벡터 형태인데 3개의 바이트를 가지는 벡터의 형태로 읽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 소스라는 이 매트릭스는 지금 현재 컬러 영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컬러 영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담기는 것은 RGB가 되겠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해서 3개의 데이터가 바이트 형태로, 바이트는 0부터 255가 되겠죠. 바이트 형태로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블루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린은 1, 레드는 2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저희가 원하는 이것들을 이 레드, 블랙,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한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블루, 그린, 레드 블루, 그린, 레드. 이렇게 해서 블루, 그린, 레드를 볼 수 있고요. 좌표는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 스케일 됐을 때 해당 위치 그레이의 그레이는 하나죠. 그레이는 이 캐릭터의 그레이 점
이렇게 해서 16,32의 위치에 이 RGB 컬러와 그레이스케일화 됐을 때의 이 16,32 위치에 화속, 이 그레이 값, 명도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샘플링 됐을 때 해당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라미드 다운 된 것에 그레이, 이렇게 피라미드 다운 그레이,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다운 점 at 언사인드 차 y, x 이렇게 해서 읽어오는 거를 많이 3번 했고요.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픽셀만 변경하면 찾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케니의 특정 위치에 값을 가지고 와서 128이라는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0과 255 사이에 있는 중간 값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예상이 되겠죠. 회색에 이 네모난 박스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레이 다시 9에 피라미드 다운이 됐고 캐니가 됐고 픽셀이 변경된 키 이렇게 해서 코드 작성이 끝났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unsigned int로 해야겠네요. int 여기서 캐릭터로 하니까 이 ASCII 코드를 보고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int로 캐스팅을 해서 네. 이 이미지 처리하는 거는 이 방금 전 예제와 똑같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지만 어떤 위치에 대해서 RGB 값을 얻어왔습니다. 23, 57, 22가 원본의 어디죠? 32, 16 위치에 있는 화소값이고 그레이스케일화 됐을 때는 4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다운 됐을 때는 47이 나왔고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위치는 이 왼쪽 상단에 이렇게 회색으로 네모난 위치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t이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 n 말고도 이 화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인터 pt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포인터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확실하게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잘못된 메모리에 접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a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포인터를 쓰는 것이 좋다. 포인터를 쓰는 것이 편하고 그렇다면 이제 포인터를 쓰시고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제 2-9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제 11은 비디오를 읽고 로그 극좌표 포맷으로 변한 후 이를 비디오로 다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비디오를 쓰는 새로운 구조체입니다. 우선 비디오를 읽기 위해서 비디오 캡처라는 것을 만들고요. 캡처해서 읽고 만약에 캡처가 분들 여기서 비디오 라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를 쓰기 위한 클래스가 되겠죠. 라이터에서 만들고 어떤 이름으로 만들 것인지를 적어줍니다. 저는 세 번째 인자를 추가해서 여기 설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코덱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 것인지는 M, J, P, G 이렇게 해서 하고 세 번째는 FPS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장수 1초에 몇 장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화면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 캡처한 비디오와 똑같은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얻어오겠습니다. 오픈한 것에서 FPS 그리고 사이즈는 frame with height 네. 이렇게 해서 얻어온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네. 그리고 제가 로그 극좌표 포맷으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 로그 극좌표 포맷은 나중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지 변환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저장한다 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 비었다면 로그 극좌표 포맷을 만드는 것은 로그 폴라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입력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 그리고 이 로그 폴라에 사용될 고유한 속성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변환하고 변환된 결과를 이 인풋 오퍼레이터, 아웃풋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라이터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이 프로퍼티에 맞는 비디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결과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윈도우에 보여주도록 만들겠습니다. PS 그리고 비디오 쓰기가 다 끝났다면 비디오 라이터를 종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릴리즈 함수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빌드를 해보기 전에 여기서는 새로운 이 인자를 넣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저장될 것인지인데, 그래서 새로 한번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로그 폴라. 그리고 빌드를 하면 네, 결과는 뭔가 바뀌었죠. 로그 폴라 포맷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장이 끝까지 되는지를 한번 보고 끝까지 실행을 해본 다음에 파일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장이 되었고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지 네, 여기서도 같은 속도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본 파일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예제는 모두 했고요. 이번 장에서 나온 예제들은 앞으로 나올 내용을 미리 간단하게 살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해보다는 이제 코드와 설명을 천천히 매치해 가면서 어떤 함수가 제공이 되고 어떤 구조체를 쓰는구나 정도만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은 이 라이브러리에서 함수의 형태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모르고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거나 응용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장들에서 원리를 차근차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